조금 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강민경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짚어볼까요? 네, 청와대가 조금 전인 오후 6시쯤에 해당 발표를 했죠. 사실 그 전까지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거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청와대가 막판에 뒤집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다고 청와대가 말했는데요. 이 조치가 각각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종료된다는 것 자체를 유예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종료를 유예한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유예는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9월에 WTO에 이제 제소를 했잖아요. 일본의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이 이제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소를 했는데 이 제소 자체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지시키겠다면 일단은 계속되는 분쟁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물러선 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일 간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중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에 국장급의 대화를 실시해서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서 상호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3대 품목에 대해서 적절한 수출 운용을 위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취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즉 화이트리스트를 돌릴 수 있다는 말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이 종료 결정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한 배경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종료된다는 걸 철회한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정의용 실장의 말은 우리의 원칙론이 통했다는 겁니다. 온브리핑이 끝난 후에 말한 거를 좀 들어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원칙론을 주장한 건데 어떤 식이냐면요.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냐.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고요. 또 문 대통령도 며칠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을 했죠. 어떤 식이냐면 일본이 우리 정부를 이제 안보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보상 예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냐 이런 맥락입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이런 식의 입장이 일본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우리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내밀하게 조금 살펴보면 양국의 갈등이 유지될 게 좋을 게 없다라는 식의 좀 물밑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사실 한미일이라는 이제 안보 3국의 핵심국이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이 동맹을 맺고 이를 통해서 이제 북중로에 대응을 하는 형식의 안보 교류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이런 끈끈한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상징 같은 곳이 사실 지소미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징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얘기로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한일 양국 정부도 이걸 좀 해결해야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확실히 박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런 물밑 접촉이나 어떤 상호 합의된 결과가 이런 식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배경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의 상응 조치는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먼저 양보를 했고 이제 국장급 협의 후에 이제 일본의 상응 조치를 기다려 봐야 되고 또 화이트리스트 재검토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좀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반응 자체가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양보한 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종료가 목전에 둔 지소미아를 종료가 목전에 둔 지소미아 자체를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하나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일본 측의 이야기를 보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일단 한번 양보를 한 셈이고 일본에게 공을 넘긴 셈입니다. 일본이 이제는 대답을 해라. 수출 규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는 이제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 공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즉 수출 규제를
규제를 철회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대화가 통하는지 말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에 나섰는데요. 강 장관의 이번 방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 측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장관의 출국길 모습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그간 외교 당국 간 집중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협의 내용, 그다음에 일본의 태도, 또 한미 관계, 한미 공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검토를 하고 또 아주 또 집중적인 진지한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린 결정이고 일단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측에서 제안한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신뢰할 만한 조치로 보신 판단 근거가 좀 있을까요? 일단 수출 당국 간 협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수출 당국 간 정상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 WTO 제소 절차를 정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이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목표인 일측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수출 당국 간 대화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시 중지인데 향후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네, 해주셨나요? 우리가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유보한다는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다른 현안도 많은데 그냥 계속 풀어나가는 예, 앞으로 외교 당국 간 협의는 네,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일을 위해 출국하는 모습 함께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강경화 장관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을 번 건데 앞으로 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방금 들어보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 지금으로선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낙관하기 이르지만 합의점이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다다랐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보지만 우리 정부가 내세운 조건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야지 지소미아를 최종적으로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일본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상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수출 규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일본이 아무런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는 반증으로도 좀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본의 결정이나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 유예한 것 자체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오전까지도 강경화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좀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출국을 하게 됐다는 건 강경화 장관의 좀 어깨가 그만큼 좀 많이 무거워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큰 합의는 이루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좀 중차대한 상황을 안고 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소미아 얘기가 이제 나고야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예. 다만 이제 조금 낙관적인 것은 아무래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틀 연속 열렸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토대 자체는 좀 마련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좀 강조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바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전체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상임위는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야말로 그걸 주재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직접 참석했다는 거는요. 그만큼 한일 간 현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그전부터 물밑 대화 자체는 조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중 국가안보실장이 최근에 미국 극비리에 다녀왔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예. 이와 함께 또 저기 에스퍼 국방장관도 왔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에 방문하고 또 일본에 방문하는 식으로 최근에 계속 대화를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지금 이 합의가 나온 결과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올해라고 해봤자 뭐 며칠간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금 이제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이 결정 자체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조금 전에 있었죠. 강 장관 출국 전에 열렸는데 여기서 보다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사실상 뭐 내용을 결정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안을 챙긴 네네.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임석했다는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임위인데도 참석해서 한일 간 현안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한 동시에 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한일 간에는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하다. 한일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지소미아라든지 수출규제 철회 같은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일 간의 계속 갈등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강 장관이 이제 오늘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고위급 인사들끼리 좀 만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카운터파트. 네, 그렇습니다. 나고야에서 열리는 회의 자체가 국회 이제 장관 회의다 보니까 이제 고위급 인사를 당연히 만날 것이고요. 저희의 생각에는 이제 일본 측의 발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실국장급 논의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실국장급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관급의 고위 접촉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출 규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인데요. 그 해결은 실무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분명히 통해야 하거든요. 그런 식의 큰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나고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잠깐 발표를 하면서 이 WTO 제소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일본과 물밑 대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9월에 저희가 WTO에 제소를 했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반도체와 직결되는 어떤 그 기본 소재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 이거는 부당한 수출 규제다 해서 저희가 이제 WTO에 제소를 한 상황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있었지만 사실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진전이라고 보기보다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일종의 교환 카드의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환 카드라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발언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금은 종료 자체를 유예시킨 거지 지소미아를 유예시킨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압박 카드로 지소미아를 꺼내들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즉 WTO 제소 자체는 WTO 제소를 철회하는 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가장 치명적인 카드, 즉 지소미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아라.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는 많이 기다리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 메시지를 같이 넣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교환 카드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인데 일본이 과연 재검토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반응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반응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계속 미국의 고위 측 인사가 방한을 했잖아요. 예. 그 이슈가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저희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북중러라는 3국에 대한 대항 카드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동맹입니다. 예. 그 동맹을 유지를 해야지 북중러,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갈등에 대해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아야지 미국 입장에선 좋은데 지소미아나 수출 규제로 계속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에게 어떤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중국의 힘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미국에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라고 압박을 넣은 상황인 거고요. 또 이거와 함께 맞물려 있는 카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예. 미국이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굉장히 올려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라 이런 식의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유지를 해야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좀 얻지 않았냐, 한국이 일본과 직접적으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우리를 통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민경 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협정 유예 발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